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투머치파기 새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가치주가 될 테마는 없는지 첫 번째 시간을 준비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치주 테마,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될 디지털 뉴딜 관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9월 14일자 DGB금융그룹 하이투자증권에서 쓴 레포트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레포트의 내용은 디지털 뉴딜 주인공은 나야 나 육선인데요. 바로 우리 디지털 뉴딜이 우리 시대에 본격화됐을 때 과연 주인공은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질지 바로 6가지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 뉴딜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디지털 뉴딜에 관한 내용은 좀 아직 관심을 못 받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재정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산업에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에 정말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바로 가속화되고 있다. 가장 핵심이 우리 산업이 이렇게 변경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해서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고 또 이 디지털 인프라의 그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또 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화에 집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5G 인프라까지 같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5G 관련주가 되게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디지털 뉴딜 관련주와 함께 같이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3일부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이미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가 조성되었고요. 여기서 디지털 뉴딜이 테마 펀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가지 지금 종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삼성 SDS, 두 번째 포스코 ICT, 세 번째 롯데 정보통신, 네 번째 HDCI 컨트롤스, 다섯 번째 웹캐시, 여섯 번째 파이어링크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은 저희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즘 데이터 댐이다, 계속 5G 인프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는 계기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포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투자 유망주로 아래와 같은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을 트랜스포메이션, 전격 변화시키는 바로 솔루션 부분, AI 부분, 인프라 부분, 보안 부분, 하드웨어 부분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라온피플, KINX, 파이어링크, 사이맥스, 인텍플렉스, 엑시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라이프 부분에서는요. 결제, 핀테크, 콘텐츠, 플랫폼, 재택근무, 그리고 신선식품, 클라우드, 오프라인 제품, 홈코노미라는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TV를 보거나 이슈가 되었던 것, 언급되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삼성 SDS, 포스코 ICT, 라온피플, KINX, 파이어링크, 엑시콘, NHN 한국사이버결제, 카카오, 네이버, 알서포트, 지어소프트, 더존 비존, 한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에서는요. 디지털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 백신, CMO 기업,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들어본 종목으로는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메디아나, SK케미칼, 동구바이오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바이넥스, 콜마 B&H, 노바렉스, 코스맥스 MBT 정도가 되겠고요. 재정정책 부분에서는 역시 인프라, 풍력, 수소, 전기차, 스마트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LX 일렉트릭과 HDC 아이콘트롤스, 대림산업, SKD&D, 동국 SNC, CS 베어링, DMS, 효성,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미코, 대본 마그네틱, 나라 M&D, 그린플러스. 이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다 들어본 부분으로 봐서는 거의 다 주식이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과 재정 정책 부분은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이 언택트 라이프 부분도 알서포트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상승이 올라왔고
사실상 여기서 가장 아도른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 바로 디지털 뉴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이 바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고 바로 한국에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그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떻게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지, 그런 변화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10대 대표 과제를 보시면요. 디지털 뉴딜 부분에서는 바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제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린 융복합 부분에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정 SOD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또 그린 뉴딜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쪽입니다. 저희가 그린 뉴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이런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색 혁신 기반 조성이 중점인데 저희는 디지털 뉴딜을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데이터 네트워크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이 1, 2, 3, 4 산업을 통틀어서 5G AI로 묶고 또 K버스 K 사이버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인프라 부분에서는 최근에 재택근무만 또 온라인 수업을 많이 이뤄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을 인프라를 갖춘다. 그리고 또 비대면 부분에서는 스마트 의료를 동원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 근무를 확산하는 이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부분. 마지막으로 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화 부분에서는 도시 산단 공간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간다. 바로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수많은 일자리를 또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등의 산업 분야의 5G 기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 공장 의료 치안 등의 다양한 산업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31조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일자리가 56만 7천 개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댐과 지능형 이 AI 관련 정부에 대한 관련주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빅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꾸준히 투자하는 만큼 이 데이터댐에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 쪽을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능형 정부 사업에서는요, 블록체인과 바로 신기술 5G 클라우드 디지털 산업이 동시에 제공이 되는데요. 바로 스마트 업무 환경 구현, 공공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계속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부분에도 2025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자해서 9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고요. 이 비대면 산업 부분에서는 2025년까지 무려 2조 1천억 원 계획으로 13만 4천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하여 의료 인프라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바로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면 지금 메디아나와 메가 ECS 같은 그런 인공호흡 관련하여 저평가 받고 있는 의료 기업들이 앞으로 더 꾸준한 상승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까지 18개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계속 AI 정밀 진단 시스템 관련 주식들이 좋아질 것 같고요. 또한 네 번째로는 SOC 디지털화로 인하여 도시 산단, 특히 스마트 물류화 이 부분이 가장 집중이 될 것 같고 역시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제일 큰 관심을 받고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의류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기업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 시설에 디지털 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산업 이렇게 돼 있고요. 지하 공간을 통합하고 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국도 도시 문제 해법을 해결한다. 스마트 시티. 결국 자율주행차로 가기 위한 그런 도시를 정비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거창하게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지털을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의료산업, AI가 관한 그 속도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컨택트에 있는 산업들은 지고 있고
새로운 언택트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도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구축 개발 활용, 전 산업 5G AI 융합 확산,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K 사이버 방역 체계, 또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을 온라인 교육으로 강화시키는 내용, 스마트 의료, 중소기업 원격 근무, 이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한국판 뉴딜 펀드에 이 다음과 같은 디지털 뉴딜에 관한 내용을 꾸준히 투자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된 창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끝없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데이터 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관련된 충전소까지 여러 가지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묶여서 같이 좋은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서 뉴딜 인프라 산업을 꾸준히 시장 여건의 현장 애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펀드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뉴딜 펀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만큼 꼭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하고요. 바로 수소 충전소 부분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이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아직도 주식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미래 산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치주 테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K 뉴딜 지수와 테마 펀드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K 뉴딜 지수 5종이 있죠. 바로 2차 전지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한국거래소는 그린 뉴딜 관련 투자를 돕기 위해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도 10월 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 부분이 또 인상 깊네요. 이렇게 되면은 탄소 효율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승이 많이 올라온 만큼 최근에 더 이상은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경계감이 강한데요. 그 사이에서도 LG화학이 분사를 하면서 테슬라와 니콜라 관련된 뉴스를 엮이면서 또 트럼프 관련 또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장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 뉴딜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면 나머지 데이터 관련 디지털 뉴딜 관련 쪽에서 좀 핵심 줄을 먼저 잡아서 같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포함된 뉴딜 지수에서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더존, 비주원 정도, NHN 한국사이버 결제 이 정도가 앞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된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안랩도 있는 걸 봤을 때 보안 솔루션 관련 쪽도 꾸준히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뉴딜 유망 종목 6선 바로 6가지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삼성 SDS, 포스코 ICT, 롯데 정보통신, HDCI 컨트롤스, 웹캐시, 파이어링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삼성 SDS입니다. 바로 디지털 뉴딜이 성장 모멘텀이다. 코로나19 이후에 생산 소비 물류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에 바로 가장 수혜를 받을 것 같은 기업, 바로 삼성 SDS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스마트 물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인 이 첼로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 첼로는 전 세계 40여 개국, 60여 개 운영 거점을 두고 있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송수단과 배송사를 선별해서 글로벌 셀러들에게 안전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물류 체계가 잡히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장 수혜를 입을 것 같은 종목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4만 8천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동사가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설계를 구축하는 분야, 설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K 사이버 보안 체계, 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의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뉴딜이 바로 성장 모멘텀이 올라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작동 방식에 대한 내용, 그 순서 나와 있고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또한 삼성 SDS 클라우드 추진 방향이
클라우드 활성화에 따른 지속적인 고성장을 전망하는 부분에서 이 리스크 관리, 인프라, 콜센터를 전부 다 전자화시키겠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또한 고성능 컴퓨팅을 요구하는 반도체 기술 성장에 R&D를 대규모로 투자하겠다. 변화하는 시장 비즈니스의 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유동자산과 현금자산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향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협업 툴 시장을 공략해서 전 세계 삼성 계열사들이 하나의 그 AI 기반이 된 협업 자동화 솔루션인 브리티웍스를 그룹사 외부까지 보급하게 만들겠다는 삼성 SDS의 포부가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코 ICT입니다. 스마트 물류 및 팩토리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바로 이 스마트 물류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8월에 동사가 한진이 발주한 대전 메가허브 물류 자동화 설비 구축 프로젝트의 최종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공항에서 하고 있는 그 수화물 처리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한 구축 사업 및 국내 공항 BHS 개선 사업에서 또 수주를 하나 따냈고요. 지난 6월에는 포스코 플랜텍의 계열 제외를 계기로 해서 가공센터, 제철소 원료 유성 설비 등 다양한 포스코의 물류 기업의 또 업무를 당연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수요가 기대된다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 매출 성장도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계속 상향되고 있고 8,000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가허브 물류센터 수주를 한 부분이요. 동사가 사상 최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대회 수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향상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2023년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PER과 PBR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저평가받고 있는 듯한 그래프가 보이고요. 이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되게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코 그룹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포스코 ICT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인해서 스마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든지 기업부 실무 예측 솔루션, 얼굴 인식 솔루션, 음성 인식 솔루션 등 다양한 플랫폼을 동원해서 지금 데이터 처리를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의 성장은 매출액과 또 매출 이익을 꾸준히 상승시키는 좋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최근 롯데그룹이 좀 침체인 시기인데 바로 디지털 뉴딜 및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성장성을 가시화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 댐 부분이 바로 스마트 의료, 그린 스마트 스쿨 및 스마트 그린 산업, 여러가지 탄소 배출 에너지 관리 솔루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디지털화에 바로 롯데정보통신이 다양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IDC 사업이 진행됐을 때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계열사별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다른 그룹과 다른 산업과 연계하는 원년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수주가 진행되고 그러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디지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4개 센터가 올해 완공되고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롯데 글로벌 로지스 등 스마트 물류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꼭 필요한 롯데그룹입니다. 아직은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데이터 댐과 스마트 의료 부문,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리고 SOS 디지털과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게 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공 대외 사업으로도 굉장히 수주 내역이 앞으로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공항철도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하이패스 구축 등 여러가지 제안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스마트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레포트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참은 제가 찾아봤더니 롯데가 디지털 전환 부문으로 전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신입사원을 꾸준히 채용하면서 기업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정보통신의 클라우드 플랫폼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술을 또 탑재하고 있고
이 롯데 홈쇼핑이라든지 롯데온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적용이 되면서 롯데그룹 전체에 걸쳐서 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2020년 12월 말까지 공정되고 있는 상태고요. 용인, 대전, 서울 가산에 이미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분석하는 이런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 저희가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될 기업입니다. 롯데그룹 스마트 리테일에 대한 지향점은요,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을 통한 가성비 가심비 높은 개인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스마트 물류 데이터 수집이 꼭 이루어지면은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서 자율주행 지게차라든지 자동 적재하는 부분, 로봇 기반의 적재 설비 등 정말 4차 산업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 기업으로는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디지털 SOC 성장성 가시화에 바로 주목을 받고 있는 HDC 아이콘트롤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현대와 관련된 기업인 만큼요, 현대산업개발과 연계하면서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의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올해 스마트시티 모델 공동개발, 스마트홈 및 스마트 건설 솔루션 융합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이라든지 물류시설 부지에 국궁의지를 포함해서 이 상업시설을 탈바꿈시켜서 동북권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 이런 부분에 스마트시티, 스마트 건설 기술이 꾸준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용산구 역시 잔여 부지에 또 대규모의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디지털 SOC 관련하여 HDC 아이콘트롤스의 첨단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래프 추세이고요. 영업이익률은 조금 침체 때 다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HDC 아이콘트롤스의 디지털 SOC 사업이 바로 도로 차량 등의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 철도, 항만 부분까지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많이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입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많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캐시라는 기업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성장이 수익성으로 개선되고 있다. 바로 B2B 금융 핀테크 플랫폼 업체입니다. 핀테크에 관련해서 NHN 사이버 결제라든지 갤럭시아 컴즈 그리고 여러 가지 다날 다나와 여러 가지 개선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서 좀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있다. 바로 웹캐시입니다. 지난해 비즈니스 성공을 꾸준히 거두면서 인하우스 뱅크라는 것을 출시하였고요. 이게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여기서 꾸준한 파트너십이 일어나면서 격리나라까지 출시를 했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매출 성장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영업이익도 나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B2B 솔루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핀테크 사업을 펼치고 있다. 거기서 또 다양한 인하우스 뱅크라든지 격리나라 여러 가지 매출 산업 매출을 올리는 방향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좋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상세 사업 부분을 통해서 정부기관과 중견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B2B 금융 핀테크 플랫폼으로 중간 역할을 해내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금융기관과의 접점으로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뱅크와 브랜치 시장 공급률 고객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향후 전망이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보안 솔루션 관련 기업 디지털 뉴딜 바로 파이어링크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러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대의 트래픽 증가로 국내의 ADC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서 바로 여러가지 문제를 과부하를 해결해주는 이 파이어링크에 관한 보안 솔루션 관련 내용입니다. 이 파이어링크는 전원과 인터넷 포트만 연결해주면 설치부터 장애 처리, 모든 관리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출장이 불필요한 그런 클라우드 관리형 내용이고요. 지난 2018년부터는 일본 수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 거기서 또 매출 및 유통 확대가 꾸준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 수익성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있을 때 이 디지털 인프라 확대가 보안 시장이 같이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만큼 이 솔루션과 보안 관제, 보안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보안 솔루션 분야의 수혜는 바로 파이오링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적자를 면치 못했었지만 다시 흑자를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부분, 그 스위치 부분, 이를 통해서 보안 관제 서비스와 보안 컨설팅 서비스, 보안 솔루션 관련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역시 스마트 관련하여 보안 안전을 지키는 기술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기업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레포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기업은 삼성 SDS와 포스코 ICT, HDC 아이컨트롤스 3기업뿐입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에 굉장히 높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5월과 9월에 많은 거래량이 들어있는 만큼 기존 선까지 터치를 할 수 있다면 다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급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그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이쪽 산업의 발전을 크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간이 조금 걸릴 뿐 더 꾸준한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월 차트로 봤을 때도 아직은 이번에 거래량이 크게 터져주면서 저 밑에서 이제 막 7,500원 선을 터치하는 그 중간선이기 때문에 향후 기존의 고점이었던 12,500원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만원에서 12,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탄력이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가에서 담아가시는 그런 방향, 또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가치 투자 종목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에게는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HDC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중간에 한번 큰 거래량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원과 11,000원 선에는 터치해줘야 되지 않나, 이 산업이 같이 성장할 경우에 그런 측면에서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가장 꾸준하게 회복을 하였고 오히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가장 안정적인 정배열 기업이 웹캐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폭은 크기 때문에 향후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 등 금융 플랫폼에 관한 관심이 많이 쏟아지는 만큼 이 파이어링크 보안 솔루션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웹캐시의 성장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계적으로 꾸준히 코로나 이후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횡보한 이후에 그 이후에 상승이 예상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디지털 뉴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삼성과 포스코의 그 이름을 달고 있는 SDS라든지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팩토리 산업 이 전체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확실하게 핵심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고, 이 HDC 아이컨트롤스와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에는 끼가 있는 종목으로 좀 상승이 좀 보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 롯데정보통신은 롯데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전체의 변화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께 좋아 보이고, 캐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다이너마이트가 될 디지털 뉴딜이 바로 가치주 테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린 뉴딜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워하지 않게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 꼭 한 개는 가져가자, 이런 측면에서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가지 6개 종목을 한번 모두 살펴보시고 가장 이상적인 종목을 선택하셔서 좋은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